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이에요.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하루하루 이제 다가갈 때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대롱관. 자, 대롱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빨대처럼 속에 뻥 뚫려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나무 호죽이 이제 붓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혈관, 관현악, 뭘 주관한다, 관리한다, 뭐 관악기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과거에 여기 관청에서 우리가 벼슬관이라고도 하고 관청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불던 쌍피리. 그러니까 피리는 피리인데 쌍피리라는 거는 피리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관악기로 만든 걸 말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강화도 그러니까 강화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쌍피리라는 거는. 그럼 이제 자원 설명은 뭐냐면 관청에서 대나무로 만들어서 불던 그 쌍피리를 뜻한다 이런 얘기야. 이 관자가. 그런데 이 피리는 또 왜 그 강화도 지방에서 이렇게 전승되어 온다 그랬잖아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죠. 지금 만약에 연주를 한다. 그럼 연주할 때는 쓰지만 그 안 할 때는 잘 보관한다 이런 얘기야. 관리한다. 어디에서? 관청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연주 이런 거를 뭐 주관한다 할 때도 이거는 대롱관 말고 그럴 때는 주관할 관. 물론 관악기 할 때는 대롱관이지만 이거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주관할 관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벼슬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언덕이 나와 있어요. 이 글자 자체는 벼슬이 있는 집은 언덕 위에 집을 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덕 위에 집을 지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아래로 침수되면 아래에 있는 집 이런 데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슬 있는 집은 이게 언덕 위에 집을 졌다 할 때 이미 이거는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하지만 형성 문자지만 그걸 회의 문자로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강철이니까 당연히 금속, 쇠금이 나왔겠고 이 강철강이 들어가는 거 보면 말 그대로 강철, 뭐 철강, 강관, 좀 전에 했던 대롱관자에서 강관 하면은 이 그 파이프 이런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쇠로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강판 할 때 쓰는데 요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거는 산등성이 강, 그래서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은 당연히 이거는 형성 문자예요. 그러면 이런 걸 회의 문자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이 산등성이 같이 이게 산등성이라는 건 이제 높잖아요.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막 이렇게 푹푹 빠지는 이렇게 갯벌같이 그런 곳도 아니고 단단하게 이게 높이 쌓이는 언덕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등성이 같이 굳센 어떤 단단한 쇠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강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쇠붙이가 있는데 아주 강한 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이제 언덕강자 같은 경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물망이고 여기에 산이 들어가면 언덕강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망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말 그대로 없을 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산이 있으면 산등성의 강이고 여기 망할 망자가 들어가 있으면 없을 왜 망극하옵니다.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망자 이거 쓰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강철 강 했었을 때는 당연히 그 금속 쇠 붙이니까 이 세금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이 글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에 두 글자를 써놨어요. 하나는 근본본을 썼고 또 하나는 지하비부를 썼어요. 뭐냐면 제가 그 자음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글자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기에는 그래도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근데 이게 하나만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뭐랄까 남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근본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압이 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지압이란 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지압이가 뭐냐 그러면 지애비는 아비부자 이거를 써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압이가 아니라는 거. 자, 근본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무목이 부수예요. 나무목이 부수고 밑에 있는 가로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체에 있는 나무나 꽃이 뿌리가 상하면은, 뿌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니까 전체가 끊어졌다든가 뭐 이러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에게 근본, 밑바탕 이게 없으면 어느 구성원에 가도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인성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 생명체로 말하면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됨됨이, 인간성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랑 서로 교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러는 거지. 그 인성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거의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 그 이상으로 이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 격리를 시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바탕이 이제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근본본은. 그래서 이거랑 뜻이 같은 거는 이제 뿌리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나무의 뿌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아비부는 보통 그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렇게 쓰면 이제 하늘천이잖아요. 그죠?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지압이 남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물론 과거에는 남존여비 사상도 강했고, 또 남편을 뭐 하늘같이 뭐 이렇게 따른다, 뭐 거한 재미 이런 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원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압이라 하면은 이거 지압이 그러면 부인이 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 짝을 이루는 거는 부 할 때, 자 이거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부부할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자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자 한 집의 가장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압이부자 이 뜻이.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이게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남자 구실이라는 게 뭐냐면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한 집의 가장이고, 그다음에 바깥 일을 해서 식구들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 의무가 있던 거죠. 지금은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이러면서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지압이다.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부창부수, 영부인 할 때 영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영자가 거느릴 영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거느릴 영은 대통령 할 때 쓰는 거고 하여금 영자를 써야 돼요. 그런 거 쓰고, 또 아까 그 근본본 같은 경우에도 뭐 본질, 본관, 본론, 뭐 기본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이 글자는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글자를 한꺼번에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